안녕하세요. 일반고대학고 박쌤입니다. 오늘은 그 고등학교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고등학교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을 드리고자 영상을 촬영하게 됐고요. 지금 이제, 아유, 영상이 좀 삐뚤어졌네요. 됐다. 이거 좀 삐뚤어진 상태로 볼게요. 제가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 지금 고등학교 선택 때문에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많이 고민되시죠? 네, 어쨌든 어느 고등학교를 선택할지에 대한 자사고냐, 일반고냐, 뭐 특목자사고냐, 일반고냐, 외고냐, 뭐 특성화고냐, 뭐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제 앞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찍는 영상은 그 일반고를 지원을 할 때 각 고등학교의 수준이 궁금하실 경우 그 수준을 파악해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쉽게 정보를 얻는 방법이에요. 정보를 얻는 방법이 있고요. 객관적으로 자료를 통해서 분석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쉽게 정보를 얻는 방법은 어머님들 또는 주변 선배님들을 통해서 소문 듣는 거예요. 설명이죠, 설명. 보통 이 방법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오전 시간대나 이렇게 해서 카페 가보시면요. 애들 학교 보내고 난 다음에 어머님들끼리 카페에 앉아서 브런치 같은 거 하시면서 관련된 얘기하는 거 쉽게 들으실 수 있어요. 제가 아무래도 이제 교육 쪽 직종의 일을 하다 보니까 이 관련된 어쨌든 오전 시간에 좀 여유가 있어 아내하고 좀 뭐 이렇게 저렇게 좀 잘 돌아다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듣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굉장히 전문가 수준으로 막 말씀하시는 어머님도 계시고요. 분위기 장악하고. 아니면 틀린 정보를 가지고 정말 열심히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끼어들고 싶은데 좀 내향적이라. 근데 이게 대략 그 학교의 분위기 정도는 알 수 있는데 너무 믿지는 마세요. 틀린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소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번째로는 어느 대학을 몇 명 보냈다라는 진학 정보를 통해서 아실 수 있습니다. 진학에 관련된 소문이죠. 근데 역시 이것도 정확하진 않습니다. 보통 고등학교가 구체적으로 잘 밝히지 않고요. 그리고 대학 진학에 대해서는 중복된 결과가 너무 많이 나와요. 간혹 가다가 어느 학교에 정말 공부 잘하는 학생이 한 명 있죠. 그러면 그 학생은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서강대, 성균관대 이렇게 붙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학교마다 다 한 명씩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5명이 각각의 학교를 진학을 한 게 아니라 한 학생이 중복돼서 붙은 거를 그 대학 다 보냈다라고 고등학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중복 결과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너무 믿을 게 못 됩니다. 일단 이 수치가 크면 어느 정도의 신빙성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자료로 대략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일단은 뭐 가장 많이 흔히 쓰이는 게 학교 생기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고등학교 진학을 그 고등학교에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의 학생부를 지금이라도 들여다보시고 그걸 파악하시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얻기가 좀 힘들긴 해요. 이거 다 마찬가지예요. 아래 말씀드린 부분들은. 그렇긴 한데 아니면 학원에서 이제 그 자료 같은 것들을 보실 수 있다면 학원 자료를 통해서 보셔도 되고요. 저희가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한데 학교 생기부에 그 표준 편차가 있어요. 이 표준 편차를 통해서 그 고등학교의 수준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얘기예요. 이 부분 미리 말씀을 좀 드리면 어떤 부분이 맞고 어떤 부분이 틀리냐면 일단 표준 편차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표준 편차는 그 학교 그 점수가 학생들이 그 점수대가 얼마나 몰렸느냐 퍼졌느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평균이 80점이다. 표준 편차가 작으면 80점의 점수에 학생들이 많이 뭉쳐 있는 거고요. 표준 편차 수차가 크다. 그럴 경우에는 100점짜리 학생들 많이 있고 뭐 30점, 40점짜리 학생들 많이 있고 이렇게 해서 점수가 극단으로 이렇게 많이 퍼진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를 못 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표준 편차 딱 보시고 이 수치를 비교해 보시면 돼요. 표준 편차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 그 학교 몇 등급 이렇게 나와 있는 원점수 몇 점, 평균 몇 점 이런데 표준 편차 같이 나와 있어요. 보시면 찾기 어렵지 않으십니다. 자, 평범한 일반적인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요. 이 표준 편차가 어느 정도 나올 거냐면 20 초반이 나와요. 20 초반이 나오고요. 일반적인 일반고등학교예요. 자, 약간 좀 분위기가 좀 그런 약간 공부할 분위기가 그닥 좋지 않다. 분위기
아닌 학교들.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20 중후반 정도가 나옵니다. 이거 많이 공부해야 돼요. 여기 학생들은. 이렇게 나올 거고요. 좀 괜찮은, 저는 괜춘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괜춘하다. 그래서 좀 공부 좀 한다 하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10 중반에서 10 후반 정도 나오면 분위기 괜찮습니다. 정말 공부 잘한다. 정말 잘하는 일반고 10 초반에서 중반 정도 나올 거고요. 이렇게 나올 거고, 자사고, 일정 수준의 자사고 역시 10 초반에서 10 중반 많이 나옵니다. 그 정도 나오면 괜찮은 자사고, 나쁜 자사고는 아니에요. 그리고 다만 비평준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요, 한 자리 후반 내지 10 초반 정도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괜찮은 일반고, 비평준 일반고. 좋은 특목고, 잘하는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한 자리 숫자 나와요. 뭐 과고나 뭐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오고, 대원외고나 뭐 이런 데 봐도 다 한 자리 숫자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뭐 센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이렇게들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꼭 정확한 건 아니다. 왜냐면, 이렇게 2학년 넘어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2학년 이후 다르다. 이게 왜냐면요. 정시를 집중하는 학생들이 나와요. 정시에 집중하는 학생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학생들은 내신을 버리거든요. 버린다? 포기한다?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내신에 크게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그 학교 내신 평균을 깎아먹는다든가, 뭐 아니면 잘하는 학생들은 평탄은 치는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평균을 많이 깎아먹어요. 그러니까 이 표준 편차에 좀 변형이 돼요. 그래서 좀 공부를 잘하는 그런 일반고를 하더라도 뭐 20 중반, 뭐 초중반을 훅 넘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좀 객관적으로 보시려면요, 이 표준 편차를 1학년 생기부 기준으로 보세요. 1학년 1학기? 이렇게 볼수록 그 분위기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제가 그 다음 보는 거는요, 문과, 이과 비율로 파악하시는 걸 추천을 해요. 성적대가 높은 학생, 그 어떤 대학에 대한 욕심이 많은 학생이 많을수록 이과의 비율이 높습니다. 요새 트렌드가 그래요. 그래서 A, B, C 고등학교를 놓고 각각의 학교 수준이 궁금하다 그러면 각 학교별로 이과생들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알아보시면 학교 수준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뭐 문이과가 없어지지 않았느냐? 그게 아니에요. 과탐을 선택하는 학생들 비율로 보시면 되겠죠. 아니면 미적 선택하는 학생들 보셔도 되고요. 자, 세 번째, 모의고사 성적표로 분석이 가능합니다. 자, 중학생 자녀만 가지고 죄송해요. 저도 부모인데. 중학생 자녀를 키우고 고등학교를 경험해 보지 않으셨으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고등학교에서는 모의고사라는 수능의 예비 연습인 모의고사라는 시험을 보고요. 그 모의고사 결과가 나옵니다. 그 모의고사 결과는 전국 등수가 나오죠. 그래서 그 학교의 수준을 파악해 보시려면요, 그 전국의 그 등급으로 비교해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A라는 학생이 그 학교 내신으로 이걸 안 적었네. 국어, 수학만인데 이걸 안 적었어요. 국어하고 수학만 비교하세요. 학교 내신으로 국어로 예를 들어 이 친구가 3등급이 나왔어요. 그랬는데 전국 등급으로 모의고사 등급이라고 해야겠죠? 모의고사 등급으로 1등급이 나왔다. 그럼 어떤 학교일까요? 이 학생이 있는 학교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학교의 수준이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국 등수 기준보다 이 학교의 등급 따기가 더 어렵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 또 B라는 학생이 수학 볼까요? 수학 같은 경우에 수학 내신이 학교에서 뭐 1등급 나왔는데 모의고사 등급으로 3등급이 나왔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이 학교의 수준이 좀 더 낮은 거죠. 전반적인 학생들 수준이 좀 낮다. B학생이 있는 학교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고민되는 A, B, C 학교의 그 성적표 같은 걸 가지고, 모의고사 성적표 가지고 등급하고 전국 등수가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그 학생의 그 모의고사 등급하고 내신 등급하고 비교해 보시면 학교의 수준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끝내면 아쉬우니까. 교과 과정을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건 뭐냐? 수학으로 파악해 보세요. 수학으로. 자, 수학으로 이거는 어디서 보시면 되냐면요. 학교 알림이. 학교 알림이에 접속을 해보시면 교육과정 편제를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전에 뭐 다른 영상에서 보여드렸죠. 학교 알림이에 들어가셔서 뭘 보시면 되냐면 2학년 수학을 보세요. 2학년 수학을 보시면 수원, 수투, 학통 뭐 이런 것들이 언제 배우는지 이런 것들이 좀 다 달라요.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우수한 학교일수록 수원 수투를 1학기에 배웁니다. 이런 학교가 있어요. 수원 수투를 1학기에 동시에 진도 나가는 학교가 있고 아니면 1학기 때 수원, 2학기 때 수투 이렇게 나가는 학교도 있어요. 수원 수투를 1학기 때 같이 나가는 학교하고 수원 1학기, 수투 2학기 나가는 학교가 있다고 쳐볼까요? 어느 학교가 학교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좀 학업에 대한 열의가 강한 학생들이 많이 있는 학교일까요? 당연히 수원 수투를 같이 나가는 학교죠. 이런 학교를 진학하시려면 수학에 대한 선행도 같이 충분히 돼 있어야 학교 과정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무조건 욕심으로 같이 진학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학교 편제 가지고도 그 학교의 수준을 대략 짐작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를 알려드렸네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카페에서 어머님들하고 막 얘기했을 때 나오는 정보는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이렇게 정확한 어머님도 계신데 아닌 정보도 너무 많아요. 제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제가 자주 가는 곳 중에 하나가 이제 평촌 쪽에 카페를 많이 가는데 거기서도 평촌하면 나름 교육에 관심이 많은 지역인데도 거기서 잘못된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대략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고 고등학교 선택은 정말 신중히 하셔야 돼요. 신중히 하셔서 남들 가는 거 따라가지 마시고 나한테 어떤 고등학교 진학하는 게 대학 가는 데 유리하겠구나라는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